생능출판사의 파이썬 알고리즘 8장 탐욕적 기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이 장에서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탐욕적 기법은 영어로 greedy method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마다 그 순간에 최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 순간에 최적이니까 이제 뭐 전체적으로 최적이 아니고 일단 내가 지금 현재 상태 볼 때 어느 것이 최적인가 해서 그 순간에 최적을 선택하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좀 근시안적인 알고리즘, 멀리 내다보지 않고 근시안적인 알고리즘을 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기법은 근시안적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항상 최적의 답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알고리즘이 탐욕적 기법 알고리즘을 하나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그 알고리즘이 최적의 해답을 주는지를 검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알고리즘은 최적의 해답을 주는 알고리즘이 있고 어떤 알고리즘은 최적의 답을 주지 않는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적의 해답을 주지 않더라도 탐욕적 기법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경우 탐욕적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탐욕적 기법을 사용해도 항상 최적해를 구할 수 있는 해는 탐욕적 기법을 사용하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탐욕적 기법은 보통 되게 빠릅니다. 그 알고리즘이 단순하고 되게 시간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이제 탐욕적 기법을 사용해도 최적해를 구할 수 있다면 당연히 탐욕적 기법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최적해를 구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또 탐욕적 기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9장에서 이제 분기 한정 기법을 공부하게 될 텐데 그때 한계 값을 구하기 위한 한계 값이란 건 정확할 필요는 없지만 가능한 한 정확한 값이 좀 가까운 값이면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그런 데다가 이제 어떤 탐욕적 기법을 적용한 어떤 값을 이용해서 중간 단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탐욕적 그 기법의 알고리즘 설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현재 주어진 문제에서 가장 탐욕적인 해를 찾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장 탐욕적인 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내다보지 않고 지금 내가 딱 볼 때 가장 뭐가 제일 좋아 보이는가를 선택하는 거죠. 자, 이 해가 두 번째로는 가능한 해인지를 검사해야 됩니다. 가능하지 않는다면 일로 돌아가서 다시 가장 탐욕적인 해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게 가능한 해라고 한다면은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는지를 검사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이제 그 문제가 끝나는 거죠. 만약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은 이 해를 적용해서 크기가 줄어든 부분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일로 돌아가서 해를 구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탐욕적 전략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문제가 거스름돈 동전 최소화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어떤 편의점 알바를 한다. 그래서 이제 어떤 손님이 뭔가를 물건을 사고 동전으로 이제 나누어 동전을 거스름돈을 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거스름돈을 받을 때 항상 거스름돈 동전의 개수가 제일 적었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스름돈을 내주는데 동전의 개수를 최소화되게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정형할 수 있는데 액면가가 서로 같은 M개의 동전이 있습니다. M개 이런 동전이 있고 거스름돈으로 V1을 동전으로만 돌려줘야 된다면 최소 몇 개의 동전이 필요한지를 최소입니다. 최소 동전의 개수를 최소화하려고. 자, 근데 일단 모든 동전은 무한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500원, 100원, 50원, 10원, 5원, 1원 이런 동전이 있죠. 자, 그리고 동전들은 액수가 큰 것부터 내림차 순으로 정렬되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 동전을 가지고 이제 620원을 한번 만들어 줘 봅니다. 여러분들이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데 620원을 이제 돌려주려고 하는데 일단 500원짜리를 하나 돌려줄 거고 그 다음에 한 120원 남았으니까 100원짜리를 하나 줄 거고 그 다음에 20원 남죠. 그러면 이렇게 줍니다. 그럼 동전이 4개입니다. 4개.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로 다 주고 하면은 이제 훨씬 더 이보다 많아지겠죠. 4개가 상당히 좋은 답일 것 같습니다. 자, 345원은 어떻습니까? 500원짜리를 주려고 주면은 이제 뭔가 이게 넘치잖아. 그죠? 넘치면 안 되죠. 그래서 넘치지 않는 걸로 100원짜리 3개를 주고 난 다음에 10원짜리 4개를 주고 5원 남았으니까 1원짜리 5개보다는 5원짜리 하나 주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하면은 동전 8개로 해결할 수 있다. 572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쭉 해서 동전 6개로 맞춰줍니다. 자, 이때 우리는 어떤 전략을 우리가 이때 사용한 전략이 탐욕적 전략입니다. 자, 뭔가
가장 액수가 큰 동전부터 최대한 사용하면서 그 스럼돈을 맞추어 나갑니다. 자,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겠죠, 그죠? 뭐 어떤 V1이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 중에서 가장 액수가 큰 500원짜리 한번 적용해보고 500원짜리 안되면 그 다음 100원짜리 제일 액수가 큰 것부터 차례대로 적용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 최적의 해를 구할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 동전 체계에서는 이제 최적의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어떤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지금까지는 최적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무슨 뭐 어떤 좋은 행사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어떤 좋은 뭐 어떤 일이 있어서 60원짜리 동전을 하나 새로 만든다고 합시다. 60원짜리 동전을 만든다고 한다면 만약에 120원을 돌려줘야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기존의 탐욕적 전략으로는 100원짜리 하나, 10원짜리 두 개를 줘야 되겠죠. 세 개죠. 근데 60원짜리 동전이 생기면은 60원짜리 두 개만 딱 주면 120원이 되죠. 자, 그래서 이 전략이 항상 그 최적해를 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항상 최적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은 완전 탐색을 하면은 이제 이게 어떤 동전 어떤 이제 V1을 맞추기 위해서 조합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그 동전의 조합을 다 만든 다음에 그 중에서 개수가 제일 작은 것을 찾는 방법이죠. 자, 근데 이것은 지수함수의 시간이 걸립니다. 자, 두 번째로 동적 계획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적 계획법을 우리가 앞장에서 공부한 동적 계획법을 적용하면은 이런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러면 동전 최소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탐욕적 전략을 적용하는지를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탐욕적인 해는 액면가가 가장 큰 동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남은 잔도를 제일 적게 만들어 전체 동전의 수를 최소화시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크죠. 이게 가장 탐욕적이죠. 왜냐하면은 남은 잔도 이제 뭐 제일 큰 것 쓰는 것이 가장 탐욕적인 전략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가능한 해인지를 검사합니다. 사용한 동전이 잔돈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는데 초과하면 그거는 이제 탐욕적인 해이긴 하지만 가능하지 않은 해이기 때문에 그거는 버리고 그 다음에 탐욕적인 해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580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500원짜리를 하나 써보고 그 다음에 남은 거에서는 80원밖에 안 남았으니까 500원짜리 못 쓰고 100원짜리를 쓰려고 하니까 100원짜리도 못 쓰죠. 그 다음에 50원짜리를 쓸 수 있으니까 50원짜리 쓰고 그럼 30원 남으니까 10원짜리를 3개 쓰고 이렇게 하죠. 자, 이것을 알고리즘으로 나타내면은 뭐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 여기 코인즈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동전의 액면가가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죠. 그죠? 우리가 사용하는 동전이 이렇게 6개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내줘야 될 동전의 수가 580원이다. 그러면 요것을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로 전달합니다. 전달하면은 이제 카운트는 각 동전의 개수가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루프를 돌리는데 루프가 제일 맨 앞에 그 500원짜리를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 100원짜리를 적용하고 50원짜리를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i가 이제 그 코인즈를 길이만큼 이렇게 쭉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V를 코인즈로 나눈 몫이 있으면은 이제 몫을 그 카운트에다가 append를 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580원 같으면 제일 처음에 나누면은 이게 몫이 1이 되겠죠. 1이 되니까 카운트가 1이 되고 만약에 뭐 480원이다 그럼 몫이 0이니까 그때는 0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그렇게 집어넣고 이제 요 V를 이제 하나 동전은 한 단위의 동전을 사용했으면은 남은 거를 이제 빼줘야 되는 거죠. 카운트 곱하기 이제 코인스 액면가로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은 뭐 이렇게 뭐 동전의 개수가 잘 나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이제 전략이 최적해를 보장할까? 항상 보장하지 않는다. 만약 우리나라에 60원 동전이 생기면은 뭐 이렇게 120원을 이렇게 하면은 3개가 필요한데 우리 새로 나온 60원을 사용하면은 60원짜리 2개만 하면 된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이제 120원은 제일 액면가가 큰 500원짜리는 안 되고 100원짜리는 하나 쓰고
나머지 이제 20원 남으니까 뭐 60원 안 되고 50원 안 되고 10원짜리 2개 이러니까 3개가 60원짜리 쓰면 그냥 바로 주게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최적회를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동전 체계에서는 보장을 하지만 이런 새로운 동전이 생긴다면은 보장하지는 않는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하면은 그 전 세계의 어떤 그 동전들은 대부분 이런 항상 최적회를 보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동전 액면가 중에서 어떤 2개를 고르더라도 큰 액면가를 작은 액면가로 나누어 떨어진 동전 체계를 갖는다면은 이것은 이제 항상 최적회를 보장을 합니다. 작은 액면가를 여러 개 모으면 당연히 큰 액면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거스름돈 동전 최소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탐욕적 전략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문제가 되고, 이제 이런 것도 최적의 결과를 내게 할 수도 있고 내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